선물 이론가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선물 이론가라는 거를 계산을 하는지 실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 그냥 선물 빼기 뭐 배당 뭐 이자율 빼기 한 다음에 만들면 된다 이렇게 다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봤고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책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실제로 선물 옵션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선물의 이론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선물의 이론가에 따라서 나머지 옵션들이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물 이론가에 따라서 현선 차익 거래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선물 이론가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 중에 배당에 대해서 이거 배당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계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현선 차익 거래를 하면 현물 선물 차익 거래를 하면 현선이라 하면 현물 선물 차익 거래예요. 그런 걸 할 경우에는 종목당에서 나오는 배당들을 다 예측을 한 다음에 연말에 선물하고 그다음에 배당이 내재되어 있는 선물이잖아요.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 배당률이 얼마고 그 배당률 대비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회사들한테 다 전화해서 배당률을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배당이 더 나올 것 같아 또는 덜 나올 것 같아 이랬을 때 배당 차익 거래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배당이 예상 배당보다는 항상 많이 나왔었어요. 대체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결국 뭐 12월 말쯤 가면은 배당 차익 거래가 아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배당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론가가 필요하죠. 근데 그 이론가라는 게 어떻게 계산될까요?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거는 이자율 빼기 배당률 한 다음에 그거 갖다가 기간에 맞춰가지고 미래 가치가 나오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 놓은 게 실제로는 선물이다. 이렇게 딱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그 배당률이라는 것도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이 배당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를 못하게 해놨지만 대차가 됐을 경우에 매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LP들은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럴 경우에 레포라는 게 있어요. 레포가 뭐냐면 주식을 빌려주는데 빌리는데 드는 비용. 실제는 이자율하고 이자율은 돈 빌릴 때 드는 비용. 임플라이드 레포라는 거는 주식을 빌릴 때 비용. 왜냐하면 공매도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배당은 내가 받는 배당. 현금 배당,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차익 거래를 해서 숏을 치면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배당 부분은 내가 다시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선물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고려해서. 이거는 제가 그냥 종가로 가져온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T가 오늘이 12월 13일이었겠죠? 끝날 때. 그러면은 이 날짜가 며칠 남아 있나 하면은 3월 25일까지 3월 25일인가 21일인가 헷갈리는데 21일일 것 같아요. 왠지. 지금 이게 날수가 남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원래 이론가라고 치면은 예를 들면은 배당이 뭐 한 뭐 1%다. 뭐 여기는 한 1.2%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보통 이론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죠? 현재 지수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빼기 배당률 하고 날수 남은 날수 나누기 365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그쵸? 이렇게 보통 이게 책에 나오는 방식들이잖아요. 이게 그쵸? 그 다음에 3월물로 가면은 이렇게 그쵸? 근데 지금 실제 이게 이론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론가가 이거 빼기 현재 거래되는 값 47이나 높네요. 이 지금 그 얘기는 예를 들자면 배당률이 뭐 더 높여 배당률이 더 높아진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 한 이것도 뭐 한 3 이렇게 높다고 쳐봐요. 3까지 뭐 안 되나 보네요. 얘는 뭐 한 2, 뭐 1.8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0이 되는 거를 솔버로 돌린 게
결국은 저희가 부를 때 실제 거래할 때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implied dividend라고 불러요. 내재돼 있는 배당. 지금 이걸 0으로 만드는 걸 솔버로 돌리면 도구에서 솔버가 어쨌든 이거를 갖다 솔버로 돌리면 돼요. 얘가 0이 되게 해착기를 돌려버리면은 얘에 맞춰지는 배당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도 예를 들면 뭐 한 5, 뭐 한 4, 3, 뭐 한 3.5쯤 하면 되겠네요. 뭐 3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거꾸로 내재되어 있는 배당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재되어 있는 배당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실질적으로 현물로 현선 차익거래를 하게 되면 현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현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날수별로 계산해서 디스크리트 디비든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한 2%쯤이 된다고 가정하고 얘가 뭐 한 1.2%라고 감안하면 이만큼 숫자가 남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임플라이드 레포라 그래서 여기서 배당 주식을 빌리려면 내야 되는 비용, 그래서 그 비용을 1%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론가를 만들 때 여기에서 실제로 배당률 말고도 이걸 더 빼는 거죠. 임플라이드 레퍼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임플라이드 레퍼를 배당률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높아지는 거죠. 주식 가지고 있었을 때 받는 비용이니까. 잠깐만. 빼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요. 임플라이드 레퍼를. 그래서 임플라이드 레퍼가 굉장히 올라가면 실제로 주식을 빌리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고, 임플라이드 레퍼가 0에 가까이 있으면 실제로 빌리는데 주식 빌리는데 돈이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물 지수 같은 경우가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다 반영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나 하면 이제는 생각보다 세상이 많이 변해서 배당도 선물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에쿼티 인덱스 디비덴드 퓨처랑 옵션이 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월물별로 나와요. 여기서 프로덕트에 가서 보시면은 인덱스 중에 애뉴얼 디비den드 선물이 있고요, 쿼털리 디비den드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쿼털리 디비den드 선물에 가면은 S&P 같은 경우는 러셀도 있죠, 지금 나스닥도 있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년 3월 만기, 내년 6월 만기. 그러면 선물이 3월물하고 아까 6월물 두 개 있었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지금 19.8포인트 정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얼마예요? 오히려 19. 얼마 정도, 19.0보다 좀 아래에 있네요. 그쵸? 그래서 디비든드 선물이니까 이 디비든드 퓨처스 자체가 거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기별로 다 달라요. 그쵸? 이 3월까지 이만큼이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 3월 뒤서부터 여기까지는 요만큼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디비든드가 엄청 많은 거죠. 19.8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기서도 배당 같은 경우가 포인트로 나오는 거죠. 19.8 배당 선물을 이용한다고 치면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당 선물이니까 지수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저 배당만큼을 더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배당만큼을 더해진 숫자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저기서도 지금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저 배당 선물이 선물인지 저 선물을 현가로 해놓은 건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거만큼을 보통 계산할 때 그냥 현물에다가 배당률을 없애버리는 거죠. 배당률을 없이 그냥 레포만 빼기 해줘가지고 만들고 배당 선물을 없애는 거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선물각을 만들고 나서 실제로 배당 부분을 갖다가 빼주는 거죠. 이거만큼. 그럼 이제 이론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이론가를 만들어 놓고 이 임플라이드 디뷰를 갖다가 더 높이는 거죠. 2%, 3%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이거라고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여서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임플라이드 레포가 2.3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 선물 지금 실제로 S&P 바스켓을 다 빌리려면 이 정도 돈을 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모든 옵션 프라이싱에 반영을 하면은 실제로 풋콜 페리티나 기타 옵션 프라이스에서 변동성도 하나도 깨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콜 옵션 변동성이 높다, 뭐 풋 옵션 변동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높거나 낮지 않아요.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과 현물 시장은 엄청나게 되게 정확하게 거의 딱 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차익 거래도 거의 개인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체적으로 지금 배당 선물, 그 다음에 인프라이드 레포, 거기다 이자율, 그 다음에 현재 선물 가격, 그 다음에 현재 지수, 이걸 계산해 가지고 다 같이 돌리면은 거의 완벽하게 맞아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디비den드 퓨처스까지, 텀 스트럭처까지 다 반영해서 가격에다 다 집어넣으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차익 거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풋콜 페리티를 가지고 차익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물 선물 차익 거래를 한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개인에게는 진짜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조그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금액을 키우는 거예요. 금액을 굉장히 키워서 거래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근데 개인 투자가도 이걸 알면 좋은가 하면, 이 인프라이드 레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으면 시장이 공매도가 얼마나 더 많은지 적은지를 차트를 그려서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대체 데이터로 이런 것들을 써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프랍할 때는 이거 다 만들어서 다 했었어요. 예. 그래서 프랍으로 제대로 트레이딩을 하려면 이런 것까지 되게 고려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선물은 이론가라는 거는 인프라이드 레포, 그 다음에 배당 선물을 이용한 배당 선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짜 정확한 선물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게 정확한 선물 가격이라는 게 현재가 선물 가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매할 때 선물 가격은 진짜 그냥 정확한 선물 가격이다, 저게 고평가다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고평가가 너무너무 비싸졌다라고 얘기하면 빌리는데 그만큼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빌리는 데 싸졌다 그러면은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완전 백오데이션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오데이션 돼서 저평가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 주식을 빌리는데 비용이 엄청 비싸졌나 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선물 이론가를 생각을 하고 그 선물 이론가에서 옵션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물 이론가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거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인프라이드 디비던드, 인프라이드 레포라는 개념들이 들어가서 실제 매매에는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선물 이론가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인프라이드 레포 또는 인프라이드 디비던드, 그 다음에 배당 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